안녕하세요. 한 변호사의 법과 돈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사업의 전체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듣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집이나 땅이 있으신 분들, 또는 재개발 관련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절차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아야 내 권리가 어디서 생기고 어디서 사라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오늘 사임령들의 법의 이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줄여서 도시정비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이 내용은 전부 이 법을 기반으로 설명드립니다. 전체 절차는 총 1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계획 수립, 조합 결성, 사업인가, 분양과 관리 처분, 공사와 준공, 그리고 청산의 순서로 흘러갑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재개발은 개인이 뭘 한다고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같은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어디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를 먼저 계획합니다. 이게 바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인데요. 법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5년마다 파란성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계획에는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 정비 예정 구역의 계획적 범위, 단기별 추진 계획 같은 내용이 담깁니다. 쉽게 말해 어느 동네를 언제쯤 재개발할지를 큰 그림으로 그려놓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정비 계획 수립과 정비 구역 지정입니다.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이제 개발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민 공감과 의견 전취입니다. 법에 따르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를 열고 30일 이상 주민 공감을 실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방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데요. 지방의회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60일이 지나도 아무 의견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정비계획에는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 건축물의 간폐유 용적률, 높이, 원안 계획, 세입자 주거 대책 등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이 시정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됩니다. 이 고시가 나는 순간부터 그 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들이 그 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라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먼저 그 설립을 준비하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추진위원회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와 운영규정을 갖추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 권력자와 소유대자를 선정하고 계략적인 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중요한 규정이 하나 있는데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미리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핵심 주체인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입니다. 요건 꽤 엄격한데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뒤 정관, 정비사업비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해서 시장 군수분에게 인가를 신청합니다. 조합은 법인으로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다섯 번째는 시공자 선정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 찰 방식으로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합니다. 2위 이상 경쟁입 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조합은 먼저 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한 뒤 시장 군수등에게 제출합니다. 시장 군수등은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인가는 공부에 고시합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에는 토지 이용 계획, 정비 기반 시설 설치 계획, 주민 이주 대책, 세입자 주거 및 이주 대책, 정비 사업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 사업 시행 계획인가 고시는 토지보전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로 간주되어서 수용권이 발생합니다. 이 순간부터 사업 시행자에게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이른바 수용권이 생기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분양 공고와 분양 신청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 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고 일간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통지 내용에는 종전, 토지,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분담금 추산액, 분양 신청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입니다. 필요한 경우 21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해야 합니다. 열 번째는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및 인가입니다. 재개발에서 실질적인 분수령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분양 신청이 끝나면 사업 시행자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누가 어떤 물건을 분양받는지, 분담금은 얼마인지, 현금 청산자는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계획이죠. 감정평가는 시장 군수 등이 산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하여 산정합니다. 인가 신청 전에는 관계서를 30일 이상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장 군수 등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 시 공부에 고시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 후에는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 건축물 사용 수익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아홉 번째는 건축물 철거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후 사업 시행자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합니다. 다만 일주일 전이나 1년 후 기상특보가 발표된 때 등에는 시장 건축 등이 철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현금 정산 및 수용 절차입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 청산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1번째는 착공과 공사입니다. 이주와 철거가 완료되면 시공자가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사업 시행자는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를 알선하는 등 이주민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2번째는 준공인가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 군수 등이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 군수 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사업 시행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 완료를 공부에 고시합니다. 13번째는 이전 고시와 소유권 이전입니다. 준공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 시행자는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과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 이전 고시를 합니다. 분양 발행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당 대지 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는 종전의 권리를 새로운 권리로 간제 변환하는 국유환권에 해당하는 군법상 처분입니다. 14번째는 협정상분 징수 및 지급입니다. 종전에 소유하던 자산의 가격과 새로 분양받은 자산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그 차익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합니다. 마지막 15번째는 조합해산입니다. 조합장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조합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후 청산 절차를 거쳐 조합이 최종적으로 해산됩니다. 이렇게 재개발 사업은 기본 계획 수립부터 조합 해산까지 총 15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흐름을 정리하면 기본 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인가, 시공자 산정,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분양 신청,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주와 철거, 착공, 준공인가, 이전 고시, 청산금, 정산, 그리고 조합 해산입니다. 재개발은 각 단계마다 법으로 정해진 기간과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가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권리자 입장에서는 특히 분양 신청과 관리 처분 단계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